강희수는 한양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25, 과거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7년째였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글을 익혔지만 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수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린 시절 친구 박상민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상민이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이수와는 서당에서 만나 절친이 되었다. 상민아, 잘 지냈느냐? 그래, 너야말로. 아직도 과거 공부만 하느냐? 당연하지. 올해는 꼭 붙을 것 같아. 상민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수야, 사실 오늘 너를 찾아온 건 부탁이 하나 있어서다. 무슨 부탁? 우리 아버지 상단에서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장부를 정리하고 편지를 쓸 사람이 필요해. 너만큼 글 잘 쓰는 사람이 없잖아. 3달 동안만 도와주면 보수를 두둑이 주겠다고 하셨어. 이수는 잠시 망설였다. 석 달이라. 근데 과거 시험이 석 달 후인데. 알아. 하지만 이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 집 형편이 어떤지 나도 알아. 어머니 약값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잖아. 이번 일만 해주면 최소 50냥은 받을 수 있어. 50냥. 이수의 귀가 솔깃했다. 그 돈이면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당분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 달 동안 공부를 못하면 시험은 내년에도 있어. 하지만 이 기회는 지금뿐이야. 생각해봐. 상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이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고민에 빠졌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다. 어머니 약은 드셨습니까? 아니다. 약이 떨어졌구나. 괜찮다. 며칠 참으면 된다. 이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약 한 첩살 돈도 없는 형편이었다.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는 수줍게 약초 한 봉지를 내밀었다. 이수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소연아.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소연이의 눈빛에는 이수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사실 그도 소연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혼인을 말할 수도 없었고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민이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50냥이면 어머니 약값도 되고 소연이네 집도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석 달 동안 공부를 못하면 과거는 틀렸어.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야 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수는 결심했다. 상민이를 찾아가 말했다. 상민아, 내가 하겠다. 정말? 잘 생각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밤에는 내 시간을 주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게 해줘. 상민이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일이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겠구나. 이수가 돌아서려 하자 상민이가 급히 붙잡았다. 알았어. 최대한 배려해줄게. 대신 낮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줘야 해.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수는 상민네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장부를 정리하고 편지를 쓰는 일은 이수에게 어렵지 않았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일이 늘어났다. 상민이는 미안해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고 결국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이수야,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거래만 끝나면 한결 나아질 거야. 상민이는 미안했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바빠졌다. 한 달이 지났다. 이수는 거의 공부를 못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이수 오빠 괜찮아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면 공부도 못해요. 소연이의 말이 맞았다. 이수는 점점 지쳐갔다. 2달이 지났다. 이제 과거 시험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수는 초조해졌다. 공부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다. 상민아, 이제 그만둬야겠다. 뭐? 지금? 이수야,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이번 거래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없으면 큰일 나.
하지만 시험이 한 달 남았어. 알아. 그러니까 이것만 끝내자.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만 더 해주면 보수의 20냥을 더 얹어줄게. 이수는 망설였다. 일주일만 더하면 70냥이다.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알았어. 일주일만. 하지만 그 일주일은 일주일로 끝나지 않았다. 거래 상대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수는 항의했지만 상민이는 어쩔 수 없다며 사과만 했다. 결국 과거 시험 날이 되었다. 이수는 시험장에 갔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탓에 문제를 보고도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시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는 상민이를 만났다. 이수야, 시험은 어땠어? 떨어졌어. 아,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괜찮아. 내년에 다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약속한 돈이야. 상민이는 무거운 주머니를 건넸다. 70냥이 들어있었다. 이수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쥔 돈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야 시험은 이수는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괜찮다 아들. 내년에 다시 보면 된다.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이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이수는 70냥을 꺼내보았다. 이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고 소연이네 집도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나는 출세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1년이란 시간. 그리고 나의 자존심. 이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선택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1년이 흘렀다. 이수는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합격했다. 하지만 말단관직이었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이수 오빠 축하해요. 소연이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이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합격은 했지만 1년이 늦어진 것이다. 만약 작년에 붙었다면 더 좋은 자리를 받았을 것이다. 소연아, 나는 이제 지방으로 떠나야 해. 알아요. 하지만 오빠가 출세하면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소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이수는 소연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이수는 지방으로 떠났다. 작은 고을의 하급 관리가 되었다. 일은 단조로웠지만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고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부자 지주가 가난한 농부를 고소했다. 밭을 빌려줬는데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부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나으리, 소인은 약속한 대로 소작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 지주가 2배를 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반도 내지 않았다. 이수는 둘의 말을 들으며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부의 말이 맞았다. 지주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었다. 지주박 씨, 그대가 장부를 조작했소. 이는 명백한 죄요. 뭐라고? 감히 나를? 지주는 화를 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수를 찾아왔다. 이석이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내가 사과하겠소. 지주는 양전 한 보따리를 내밀었다. 이건 사례요.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오. 그 농부놈은 어차피 가난뱅이요. 돈 몇냥 주면 입 다물 거요. 이수는 그 돈을 보며 순간 흔들렸다. 100냥이 넘는 큰 돈이었다. 이 돈이면 한양으로 돌아가 소연이와 혼인할 수 있다. 어머니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지주박 씨, 돌아가시오. 나는 뇌물을 받지 않소. 뭐? 이 고지식한 놈이 후회할 거요. 지주는 화를 내며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상부에 이수를 고발했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짓 고발이었다. 이수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억울했지만 지주는 권력이 있었고 돈이 많았다. 뇌물을 받은 상급 관리들이 지주의 편을 들었다. 이수,
네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이번 일은 파면 처분하겠다. 나으리, 그건 거짓입니다. 입 다물어라.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이수는 파면되었다. 겨우 1년 만에 관직을 잃은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는 멍하니 걸었다. 정의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잘한 것일까? 돈을 받았다면 지금쯤 한양에서 소연이와 함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이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이가 달려왔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파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안해, 소연아.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오빠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소연이는 이수를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이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의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수는 그날 두 번째 선택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다. 파면된 후 3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이수는 온갖 일을 하며 살아왔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글을 써주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한양으로 돌아와 남의 집 훈장이 되었다. 가난했지만 소연이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다. 이수 오빠,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소연아, 미안해. 내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제게 필요한 건 큰 집이나 비단 옷이 아니에요. 오빠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이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석에 계셨고 약값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이수, 오랜만이구나. 상민이었다. 3년 만이었다. 상민이는 예전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상단 사업이 크게 번창한 것 같았다. 상민아, 잘 지냈느냐? 그래, 덕분에 잘 지냈어. 그런데 이수야, 너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 관직에서 쫓겨났다며? 그래. 안타깝구나. 하지만 이수야, 기회가 하나 있어. 상민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상단에서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북쪽 여진족과의 무역이야. 엄청난 이익이 남을 거야. 북쪽 무역? 그건 조정에서 금지한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암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정의 고관들도 눈 감아주지. 이수야, 네가 도와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야. 내가? 나는 이미 파면당한 몸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아직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전 동료들, 선배들. 그들에게 입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보수는 500냥을 주지. 500냥. 이수는 숨이 막혔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고 소연이와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릴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민아, 그건 법을 어기는 일이잖아. 법? 이수야, 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법을 지키니까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도리어 파면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상민이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수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정인이 법인이 하는 건 배부른 자들이나 떠드는 소리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 대답을 기다리겠어. 상민이가 떠나고 이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이수는 소연이에게 상민이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오빠, 그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소연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니?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수는 처음으로 소연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 소연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과거의 나처럼 정의를 고집해야 할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소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이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는 상민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이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과거의 오빠는 힘들어도 떳떳했어요. 하지만 만약 오빠가 법을 어기고 돈을 번다면 그때의 오빠는 이미 오빠가 아닐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마세요. 그 오빠를 저는 사랑해요. 그날 밤 이수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다. 과거의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선택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선택했고 두 번째 선택에서는 정의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선택은?
나는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를 저버릴 필요도 없다. 일주일 후 이수는 상민이를 만났다. 상민아, 미안하지만 나는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민이의 얼굴이 굳었다. 이수야, 정말 그럴 거야? 네, 마지막 기회일 텐데. 알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를 저버릴 수 없어. 첫 번째 선택에서 나는 시험을 포기했지만 가족을 지켰어. 두 번째 선택에서 나는 관직을 잃었지만 정의를 지켰어. 세 번째 선택에서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나를 지킨다고?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야? 그게 가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상민이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수야,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고맙다, 상민아. 네가 나를 생각해 준 건 알아. 하지만 우리의 길은 다른 것 같아. 상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한양에 있는 예전 동료에게서 온 편지였다. 이수, 잘 지내는가? 자네의 소식을 들었네.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네. 하지만 최근에 조정에서 자네에 대한 재조사가 있었다네. 그때 자네를 모함했던 지주가 다른 죄목으로 잡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네를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것이 밝혀졌네. 조정에서는 자네를 복직시키기로 했다네. 곧 공문이 갈 것이니 준비하게. 이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오빠, 소연이가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수는 멍하니 편지를 붙들고 있었다. 기쁨보다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만약 내가 상민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나는 법을 어기고 있었겠지. 며칠 후 공문이 도착했다. 이수는 복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관리로 인정받아 이전보다 더 높은 직위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양에 큰 사건이 터졌다. 북쪽 여진족과 불법 거래를 하던 상단들이 일망타진된 것이다. 그 중심에 상민이네 상단이 있었다. 이수는 그 소식을 듣고 상민이를 면회하러 갔다. 감옥에 갇힌 상민이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상민아, 이수야, 왔구나. 상민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들었어. 내가 복직됐다며? 축하한다. 상민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상민이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수야, 너는 옳았어. 나는 틀렸고, 너는 매번 어려운 선택을 했지. 나는 그런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바보는 나였어. 나는 쉬운 길만 골랐어. 그 결과가 이거야. 상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알아. 하지만 이수야, 나는 내가 부러워. 너는 힘든 선택을 했어도 후회하지 않잖아. 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직한 지 1년이 흘렀다. 이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소연이와도 혼례를 올렸다. 작은 혼례였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다.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이수야, 됐다. 이제 그만.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너를 보며 행복했다. 어머니, 이수야,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 매번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 어머니는 이수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내가 한 선택들은 모두 옳았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고. 아, 니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수가 도왔던 백성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그가 구해줬던 가난한 농부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 나으리께서 아니었다면 저희는 땅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대가는 컸지만 그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었다는 것을. 10년이 흘렀다. 이수는 한양에서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 소연이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고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소연이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몰래 써두신 편지였다. 이수야, 사람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너는 매번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것이 내가 힘들었던 이유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훌륭한 이유이기도 하다. 쉬운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평생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이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나쁘지 않아. 소연이는 이수를 꼭 안아주었다. 저도요, 오빠. 저는 오빠의 모든 선택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이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3번의 선택, 사랑과 출세, 정의와 가족, 과거와 미래. 나는 매번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길이었다. 이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3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후회 없는 것이었다. 20년 후 이수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선택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수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후회? 한 적 없다. 하지만 더 쉬운 길도 있었지 않습니까? 쉬운 길은 누구나 간다. 하지만 옳은 길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이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너는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거야. 그럼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쉬운 선택은 편안함을 주지만 옳은 선택은 자부심을 준다. 아들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소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그 웃음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3번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후회는 없다. 단 한순간도. 이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3번의 선택. 그것이 한 남자의 인생을 만들었고 그 인생은 후회 없는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